네,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모텔 화재 방화 용의자 3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는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 범죄를 왜 저지르게 되었는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흥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심리학 박사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30대 남성이 투숙객이 가득 찬 모텔에서 불을 질러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내용인데요. 사건의 개요부터 백성문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 방화 용의자 김모 씨가 22일 새벽 0시, 그러니까 밤 자정이 돼서 이 모텔에 투숙을 합니다. 예. 그리고 투숙하고 5시간이 좀 넘어서 이제 새벽 5시 45분경에 예. 이 김모 씨가 3층 방에서 투숙을 하고 있었거든요. 벽에다가 불을 붙이고 네. 거기에다가 휴지를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을 이제 올려놨으면 예. 아무래도 불에 더 잘 타겠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불을 내고 본인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45분 정도라면 모든 사람들이 곤히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대피가 좀 늦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2명이 사망하고 지금 현재 31명이 부상이 있는 상황인데 예. 이 30대 남성 불을 내고 돌연 다시 방으로 갑니다. 가방을 놓고 왔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나오다가 예. 화상을 입어서 참 아이러니 아닌 일입니다만 지금 나중에 신고를 받고 119와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구조가 되기도 했던 인물인데 예. 뭐 일단 범행 동기 부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예. 일단 처음에 방화 가능성을 높게 봤던 이유는 3층에서만 유독 불이 3개 났고요. 예. 그리고 이 남성이 묵었던 방은 사실상 전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화보다는 예. 방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조사를 이어갔고 예. 결국 제일 먼저 구조가 됐던 이 김모 씨가 용의자로 특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경찰이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함께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저희 오늘 키워드인 것처럼 지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묻지마 방화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열어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김동철 박사님. 네, 뭐 두 가지로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신변 비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또 묻지마 방화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연말 연시가 되면 사실 묻지마 뭐 폭행이나 방화나 예. 범죄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들로 좀 많이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이유들이 뭐냐면 연말이 되면 이제 상대적 빈곤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예. 이제 신변 비관에 대한 어떤 방화일 가능성이 이제 무게를 좀 두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뭐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 김모 씨가 그 과거에도 이런 묻지마 폭행에 관계된 어떤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 없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검거가 되지 않았을 뿐 잘잘한 폭력이라든지 묻지마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범죄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신변 비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자해를 하는 습관들이 있거나 예.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뭐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의한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의 탐문 조사를 통해서 예. 이 사람의 과거 전력이 어땠는지를 좀 예. 명확하게 본다면 신변 비관이냐 예. 아니면 묻지마 범죄냐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범행 동기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지만, 이런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을 진술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지점들이 발견되고, 그 내용 중에는 뭐 내가 좀 아픈 것 같다라든지 내 지금 정신이 좀 혼미하다라든지 이런 어떤 자세를 일부러 보여줌으로써 혹시나 뭐 미약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상한 거는요. 범행 과정은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예. 라이터로 베개에 불 붙이고 화장지를 이용해서 불을 키웠습니다. 네. 이거는 통상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을 때 진술 태도는 아니죠. 그런데 예. 다만 범행 동기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아까 말씀한 경제적 문제, 예. 또 하나는 누군가 나를 위협해서 그랬다. 네. 또 저 여자 눈앞에서 좀 치워달라. 그러니까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저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황인데, 예. 일단 다만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것과 심신미약은 동일 부호가 아닙니다. 예.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 이게 예, 정신으로 문제가 있으면 형량이 떨어지는구나가 예. 아니고 예, 예. 심신미약이라는 건 범행 당시에 이 사물을 변별로 이게 뭐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건 심신미약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현재 범행 과정이나 진술 태도로 비춰봐서는 일단은 심신미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기소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동기 파악이나 또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왜 횡설수설 한다고 생각하세요, 박사님? 지금 이제 뭐 변호사님이 제 얘기를 좀 뭐 해주셨는데 예.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정말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면 계획 범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계획 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오고 예. 방화를 내고 화장지를 말아서 풀어서 예. 불을 더 내게끔 이제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정신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그 전에도 문제가 없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계획이나 전략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망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나 예. 아니면 하나의 이제 그 조현적인 증상, 그러니까 범죄 조현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조현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범죄와 연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범죄형 조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챙겨 봐야 되는데 예. 수사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성이 있으니까 앞에 좀 치워달라.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느꼈을 때 계획 전략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 감형을 바라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일단은 뭐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정신적인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예. 뭐 정신적 프로파일러를 대동을 해서 예. 아마 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는데 범행 과정은 잘 진술하는데 경찰 앞에서 저 여자 눈앞에서 치워달라. 이런 발언을 왜 하는지도 어쨌든 정신감정 의뢰했다고 하니까 결론은 나올 것 같습니다.